안녕하세요. 박태영입니다. 네, 4월 마지막 주이네요. 4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더웠다가 다시 좀 쌀쌀해졌다가 그러는데요. 이미 이제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기분은 느껴지는 그런 날씨들이죠. 네,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4월 29일자 발표이고요. 기준 일자가 4월 26일입니다. 4월 4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0.23%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은 0.13%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수도권은 0.27%에서 0.26%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서울은 0.08로 유지됐으며 세종의 경우 0.10%에서 0.07%로 조금 더 낮아졌다. 거의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전은 0.28% 상승이고요. 충북이 0.28%, 충남은 0.24%, 세종만 빼고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0.51%고요. 그 다음이 제주입니다. 0.40%. 제주도 오랫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거나 그랬었는데요. 이제 여태까지 눌려있던 그런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0.31%, 대전이나 충북이 0.28%, 대구가 0.27%로 상승폭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현재 서울의 상승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좀 급하게 매매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금액도 오르고 있다고 해요. 물론 매물이 많지 않아서 그 물량 자체가 거래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효력 발생일 4월 27일,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하고 그게 실제로 효력이 발생되는 날짜까지 며칠 날짜 간극이 있죠. 이제 그 사이에 매물이 나오면 확 오르고 막 찾는 분들이 아마 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바지 매수세 몰리며 상승폭 확대됐으나 그 외 지역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자, 보시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4월 21일에 지정이 됐고 효력 발생은 4월 27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0.28%는요. 유성구 0.33%, 정주여권 양환, 복명, 관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구 0.32%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역세권 위주로 중구 0.31%는 목동, 태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조치원읍 일부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급등 피로감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 지속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전세 가격 동향도 보겠습니다. 전국 0.13% 전세가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 세종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7%로 전세가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대전은 0.24%, 충남은 0.16%, 충북은 0.1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는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오름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인천이 0.33%로 좀 높은 전세가 상승률, 제주가 가장 높은 0.37%를 보였습니다. 네, 전세가격 대전은요. 중구 0.31%, 문화 태평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서구 0.25%는 정주여권 양환, 도안 신도시 및 둔산지구 위주로, 대덕구 0.23%는 세종시와 인접한 목상동, 읍내동 위주로, 동구 0.20%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용운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경우는요. 신규 입주 물량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의 경우에요. 나성동 입주가 지속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하반기 들어가면 4-2 생활권 지편동 쪽으로 또 입주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4월 26일이 조사 기준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KB 리브 부동산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0.23%, 한국 부동산 원가 거의 비슷한 상승 퍼센트 보이고 있네요. 거기에 비해서 충북은 0.41% 상승했다고 해서 충북의 상승이 꽤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세종은 0.19% 상승했다고 되어 있고 충남이 0.10%입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대전은 0.05%, 오히려 대전의 전세가 상승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요. 충북은 0.31%, 세종은 0.20% 상승했다고 오히려 이쪽이 더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충남은 0.05% 전세가 상승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보면요. 서울이 84.9로 지난주 83.1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조금씩 매수 심리가 증가하나 여전히 기준점 100 아래로 매도자 많은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이 다시 100 위로 매수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나 봐요. 100.2로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매수 심리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지역 안산 단원구가 1.27%로 이번 주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그 다음이 동두천이네요. 1.16%. 다음이 안산 상록구가 1.09%. 그리고 시흥이 1.07%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의 경우 양주가 0.94%, 양주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네요. 인천 남동구 0.62%, 부산 해운대구가 0.60% 상승했습니다. 청주 상당구의 그 전세가 상승이 지난주에 0.58% 높게 있었고요. 이번 주 이제 제천이 0.58%로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제천과 충주가 매매가에서도 좀 높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대전 먼저 보겠습니다. 0.23% 상승 중에 동구는 0.06%, 중구가 0.27, 서구가 0.22, 유성구 0.13, 대덕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0.71%입니다. 세종은 0.19%로 최근 몇 달간 좀 안정된 모습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충북이 0.41%로 높은 상승률 보인 가운데 청주가 0.31% 상승했습니다. 상당구 0.48, 서원구 0.09, 청원구 0.16, 흥덕구 0.51. 자, 보시면 충주가 0.63%로 상승했고요. 제천이 0.76%. 이제 충북 어느 지역도 빠지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충남은 이번 주 상승률 낮은 가운데 공주가 0.25%, 그리고 논산이 0.56%, 논산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좀 눈에 띄게 드러내고 있고요. 계룡 여전히 높은 상승률 0.61% 보였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대전이 100 넘어가면서 100.2. 전국에서도 대전은 여전히 높은 그 매수 심리가 있는 곳이다.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조금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고요. 세종도 이제 조금씩 그 급매물들 위주로 떨어져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57.7. 그리고 충청북도가 107.6. 충북이 지금 매수 심리가 높으면서 보시면 매매가도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충남도 104.6으로 낮지 않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매수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6억에서 8억대 집값이 뛸 수도 있겠다 하고 머니투데이에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우리가 그 아파트 매수하실 때 그 대출을 지금 LTV 적용받는 게 있고 DSR 적용받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결정되는데요. 이 9억 이하인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 LTV 40% 적용을 받아서 아마 대출 그러니까 매매하는 금액의 KB 시세를 찾은 다음에 그 금액의 한 40%까지는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SR까지 같이 적용이 되면요. 내가 1년간 버는 돈, 연봉 기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40%까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더 강화를 하겠다. 조금 이제 6억대 정도 매수하시려는 분들 이제 세종시 같으면 이제 5구 타입이 6억 전후들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이 안 되는 그 금액들 때가 좀 있고 6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들 요 사이에 있는데 6억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이제 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한 규제 지역 전 지역에서 이게 강화된다는 말은 뭐 청주나 이런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DSR 적용을 받지 않았었고 LTV가 50% 적용을 받았었죠. 이제 그게 DSR 40% 이렇게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이 더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요. 그간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됐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앞으로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적용된다. 전체 서울 아파트는 80% 이상이 규제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전까지 6억에서 9억대 중저가 주택의 매수세가 몰리며 네, 이때 이제 빨리 사둬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도 대출이 어쨌든 대출이 나오는 것들 지금 현재 또 금매도 나와 있으니 요거 빨리 매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 느껴지죠. 집값이 9억 원 선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 이하는 이제 다 매도가 이제 끝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져서 주거사달이 사라지나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돈을 빌린 사람 단위가 DSR 규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 소득에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 40%를 넘겨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연 소득도 보고 그 다음에 기존 대출도 보고 그래서 그 나머지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만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연 소득이 2천만 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2.5%를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현행 2억 2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청년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강화 전에는 6억에서 9억 원 주택의 매수세가 몰리며 결국 중저가 주택인 9억에 키 맞추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소득이 확실한 봉급쟁이들의 내 집 마련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게 월 수익 연봉이 6천이다, 7천이다 이렇게 딱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들한테는 요 적용이 쉽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요. 자영업자들 또는 소득이 안 잡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DSR 적용을 받으면 이게 훅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요것이 좀 어려운 점으로 보이네요. 이남수 신한은행 장안평금융센터 지점장은 LTV DTI 규제로 이미 대출은 다 막아버린 상황에 또 규제가 나와서 실수요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살 사람들은 규제 전 급하게 매수에 나서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가나 오피스텔 대출 규제는 큰 타격이 없고 건설사에게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 대출도 LTV를 최대 70% 일괄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LTV 70%까지니까 여기는 지금 주거처럼 주택처럼 막 40%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70%면 기존에도 요 비슷하게 지금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존의 금융권 내기호 행정지도에 그쳤던 규제 방식을 감독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당초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40% 수준으로 축소할 거란 예상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보다 완화된 수준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금융위 등에 따르면 현재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이 평균 LTV 51.4% 수준이기 때문에 뭐 70%로 해줬으니까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도 시중은행에서는 LTV 5, 60%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다만 토지를 팔아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농민들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통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보통 계약금을 뺀 나머지 80%를 대출 지원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70%로 주니까 분양성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 이제 요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자가 얘기합니다. 집값은 띄워놓고 대출은 막아버리니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며 저소득층은 집 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함으로써 굳이 집 사지 않아도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임대주택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한편 금융위원회는요, 대출 총량 관리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 등을 확대해서 종합적인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시세 동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